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무척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앞으로 3개월 뒤에 우리 해병대를 위한 무인 공격 헬기가 드디어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해군의 이순신급 구축함과 그리고 해병대를 위해서 무인 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헬기가 3개월 뒤인 9월 달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 헬기는 정찰헬기이고 그래서 당장은 무장형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정찰형이 도입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 헬기에는 무장형이 존재하며 해병대를 위해서는 바로 이 무장형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태국의 호위함 사업에 사실상 하나오션이 확정된 모양이네요. 현지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태국에서 이루어진 호위함 사업 평가에서 한화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는 한화뿐만 아니라 우리 HD현대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터키 회사 등 총 6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의 유력 후보로 터키를 꼽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한화가 선정될 모양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170억 바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천억 정도의 사업이지만 태국에서는 최종적으로 4척을 도입한다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총 3조 원 가량의 사업이고 이미 태국은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에서 건조한 푸미폰 아둔야대급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한화가 제안한 모델은 KDDX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었다고 하고요. HD현대가 제안했던 모델은 충남급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현대는 충남급을 제안해서 탈락을 하고 한화는 KDDX를 기반으로 제안해서 채택이 된 건 아니고요. 한화의 제안이 현지화 비율 등이 유리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함선을 수출할 때는 절대로 충남급을 기반으로 하는 함선을 제안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충남급 같은 구식 설계의 함선을 도입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군함 수출 시장에 무조건 KDDX를 기반으로 하는 함선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싫어하시겠지만 인도네시아와 KF-21 시제기를 넘기기 위한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어서 조만간 실제로 시제기를 넘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넘기는 시제기는 제가 전에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인도네시아에 넘기기 위해서 각종 봉인 조치가 이루어진 5호기라고 하고요. 아무튼 좋든 싫든 원래 주기로 했고 이미 인도네시아도 대부분의 분담금을 납부를 했고 마지막 분담금 납부를 위한 금융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제기를 넘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차라리 시제기를 넘기는 게 기술을 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제기를 넘기는 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군에서 재미있는 시험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군이 서해 훈련장에서 군집드론 50대를 동원해서 군집드론 요격 훈련을 시행했는데요. 목표와의 거리는 1km였고 처음에는 8대의 20mm 발칸이 44대의 드론을 요격하는데 성공을 했고 나머지 6대는 휴대용 레이저에 의해서 한 대, 그리고 샷건에 의해서 5대를 격추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요격 거리도 짧고 그리고 요격하는데 시간적 여유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래도 이런 훈련 겸 시험이라도 하는 게 어디입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훈련은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훈련이 자주 이루어져서 병사들의 숙련도도 높이고 우리 방공부대의 드론 요격에 대한 교리도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F5 전투기 12대를 교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유력 후보로 우리 FA-50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와 그리고 우리 FA-50과 이탈리아의 M346이 후보라고 하는데요. 그리펜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M346은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FA-50이 딱 적당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 세 기종을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그리펜에 비해서 우리 기체가 앞서고 전투기의 성능에서는 M346에 비해서 앞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런 소식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해병대를 위한 무인공격 헬기 이야기로 넘어와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투함 중에서 가장 큰 경납고를 가진 함선은 여전히 이순신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수상함 중에서는 기뢰부설함인 남포함이 가장 큰 경납고를 가지고 있고 남포함은 CH-53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납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포함을 빼고는 우리의 전투함 중에서는 가장 큰 경납고를 가지고 있는 건 이순신급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순신급보다도 더 크기가 큰 대형 전투함인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함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함선들의 경납고는
후방 수직 발사관으로 인해서 두 개로 나뉘어 있고, 그래서 각각의 경납고의 크기는 이순신급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순신급은 링스 헬기를 두 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경납고를 가지고 있고, 이 경납고에는 링스 헬기 두 대나 아니면 MH-60 대잠 헬기 한 대와 소형 무인 헬기 한 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이순신급에서 두 대의 헬기를 동시에 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MH-60 헬기를 도입하면서 MH-60을 탑재하고도 여전히 남는 이순신급의 경납고 공간을 활용해서 무인 헬기를 탑재하기를 원했고,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해군뿐만 아니라 해병대도 서북도서를 위해서 새로운 무인 헬기를 원하게 됩니다. 지금 서북도서에는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헤론 무인기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저번에 충돌 사고 등으로 인해서 헤론 무인기는 세 대의 기체 중에 한 대만 남아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헤론 무인기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헤론은 기존부터 북한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고, 그래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격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있었고, 그전에도 정보함 등에서 서북도서에서 소형 무인기 등을 운용했지만, 소형 무인기는 서북도서의 기상환경으로 인해서 자주 추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무인기를 원하게 되고, 서북도서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무인 헬기를 도입하기를 원했고, 그 소요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합참에서는 이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서 동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1년에 12월에 열린 제141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함정탑재정찰용 서북도서형 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 본전략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처음에는 국산 무인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미 대한항공에서 500MD 헬기를 무인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카이에서도 NI600VT라는 유럽산 소형 헬기를 기반으로 무인 헬기를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처음에는 국산 무인 헬기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상에서 운용하는 무인 헬기를 개발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정작 함상에서 운용하는 무인 헬기를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함상에서 흔들리는 배에 이착함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카이와 대한항공은 둘 다 이 기술을 얻기 위해서 외국 회사와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항공은 프랑스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함선운용 무인 헬기를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카이는 미 해군의 무인 헬기인 MQ-AC를 개발한 노스롭 그루먼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방사청이 책정한 금액으로는 외국 회사들이 원하는 기술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대한항공과 카이는 사업을 잠정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국내 헬기 정비 전문 회사인 UI라는 회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UI는 이미 수십 개국의 무인 헬기를 판매한 오스트리아의 쉬벨사를 이 사업에 참여시킨다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쉬벨사는 S100 무인 헬기를 개발한 회사로, S100 무인 헬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보함에서도 주력으로 운용하는 무인 헬기인데요. 이 무인 헬기는 전 세계 수십 개국에 판매되었고, 심지어는 미 해군부터 러시아까지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인 헬기입니다. 그리고 쉬벨사는 자신들의 베스트셀러인 S100 무인 헬기를 확대해서 크기를 확대한 S300이라는 무인 헬기를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UI는 바로 이 S300을 도입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앞에가 S100이고 뒤에가 S300으로 정말 생긴 건 둘 다 똑같이 생겼고 말 그대로 크기만 커진 것입니다. 참고로 S300의 기본 제어는 전장이 4.8m에 높이 1.9m, 최대 속도는 120노트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660kg인데요. 대한항공이 개발하던 500MD 무인 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440kg이고 카이가 개발하던 NI600VT가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크기는 아니고요. 물론 미 해군의 주력 무인 헬기인 MQ-AC에 비하면 그 크기가 절반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헬기는 50kg의 임무장비를 탑재한 상태에서는 24시간을 비행할 수 있고 250kg의 임무장비를 탑재한 상태에서는 4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UI와 쉬벨사 둘 다 이 헬기의 EOTS나 레이더를 통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UI는 이 사업에 한화시스템을 참여시켰고 한화시스템에서 S300의 EOTS와 레이더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문제는 방사청은 아예 방위산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UI라는 회사를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방사청이 계약을 한 건 UI가 아니라 한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화시스템이 주사업자가 되고 UI는 지분을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사업의 진행은 오스트리아의 쉬벨사가 헬기가 해상에서 함선에 이착함하는 기술을 담당하게 되고 한화시스템이 EOTS와 레이더 그리고 데이터 링크를 담당하게 됩니다.
비록 국산 무인 헬기의 개발은 포기된 것이지만 쉬벨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무인 헬기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최신 모델에 우리나라의 기술과 장비가 탑재된다는 점에서는 결코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게 S300이라는 무인 헬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헬기는 작년까지는 무장형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작년에 공개된 모습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체의 기수에 기본형 EOTS가 탑재되고 기체 하부에는 탐색용으로 대형 EOTS나 레이더가 탑재되고 기체 측면에 있는 관들은 소나 부위를 탑재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대자멜기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분명 작년까지는 소나 부위만 탑재될 뿐 무장은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쉬벨사는 올해 처음으로 유로사토리에 참여를 했고 쉬벨사가 이번에 들고 나온 모델은 S301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S301이 기존 S300과 가장 확연하게 다른 점은 S301은 바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올해 유로사토리에서 공개된 S301인데요. 각각 양쪽에 무장 장착대를 장착하고 있고 각각 4발의 유도로켓을 탑재하는데요. 한쪽은 탈레스사의 70mm 유도로켓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68mm 유도로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장 파일론에는 각각 8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양쪽에 16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S301의 첫 번째 공급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올해 9월부터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나 부위를 투하할 수 있는 대잠형인 S300 모델은 해군에 그리고 70mm 유도로켓을 탑재할 수 있는 무장형인 S301은 우리 해병대에 배치될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무인 헬기는 우리 해병대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마리논 무장 헬기와 연동되어서 멈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이 헬기의 데이터 링크도 우리 한화에서 개발하고 있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마리논 무장형에도 이미 멈티 장비가 국내 최초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헬기 중에 멈티 장비가 가장 먼저 탑재되는 헬기가 마리논 무장형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마리논 무장형 헬기는 무장 발사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는 70mm 유도로켓도 있었다는 점이고 다만 이번에 이루어진 무장 시험에는 아직 항공기에 탑재가 가능한 70mm 유도로켓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APKWS를 도입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APKWS는 우리 마리논에 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조준은 따로 하고 마리논은 미사일만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공 70mm 유도로켓의 항공기 탑재 시험이 끝나면 비공을 탑재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이고요. 여러분도 제가 전에 소식을 전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 해군은 우리나라에 비공을 도입해서 미 해군의 주력 대자멜기인 MH-60R에서 운용하려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 해군이 지금 비공의 항공기 탑재 시험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은 조만간 헬기에 탑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럼 미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군도 운용하는 MH-60R 헬기에서 운용하게 되는 건 물론 당연히 해병대의 마리논 무장형에서도 운용될 것이며 또 당연하게 바로 이번에 우리가 도입하는 해병대를 위한 무인무장 헬기인 S301의 주력 무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게 배치되면 북한이 공기부양정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서북도서에 상륙을 시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서북도서에는 이미 비공이 배치되어 있지만 지상에 발사대에 배치되어 있고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공기부양정으로 서북도서를 점령하기 위해서 침투해오면 당연히 날씨가 좋은 날에 침투할 리가 없습니다. 파도가 너무 심한 날은 공기부양정도 항해가 불가능해서 침투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안개가 심하게 끼어 있는 날에는 공기부양정은 항해가 가능하지만 유인 항공기들은 비행도 어렵고 비행한다고 해도 목표를 포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기부양정을 이용해서 우리 서북도서를 공격해온다면 당연히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들 짐작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해병대에 S301이 배치된다면 안개가 심해도 여러 대의 S301 무인 헬기를 투입해서 각 구역별로 세밀하게 탐색을 할 수 있고 그럼 아무리 안개 속에 숨어서 침투하는 공기부양정이라고 해도 바로 발견될 것이며 당연히 S301에 탑재된 비공으로 바로 무력화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무장 헬기가 배치된다면 북한이 공기부양정으로 우리 서북도서에 침투하는 건 말 그대로 자살행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S301 무인무장 헬기는 정말로 서북도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기대했던 모습으로 S300 헬기가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해군과 해병대에 배치되는 무인 헬기는 각각 다른 버전이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과연 이 무인무장 헬기가 서북도서에서 북한의 공기부양정 도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